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2세 남성분이신데요. 탈모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져서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또 머리 뒤쪽에도 원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방으로는 탈모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탈모가 주는 그 어떤 부작용은 네. 일단은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상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한 5살 이상을 보기 때문에 네. 꼭 좀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증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모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셨죠? 예, 제 탈모는 30대 중반쯤부터 진행됐고요. 네. 그리고 탈모도 그렇지만 원형 탈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탈모할 때 그 머리가 M자형 탈모가 있고 C자형 탈모가 있는데 어떤 형태세요? 네, 이마 쪽이 넓어지는데 M자형 탈모고요. 네. 예, 그리고 원형 탈모는 머리 뒤쪽, 네. 예, 오른쪽 뒤쪽에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상담을 해도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예,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 해결 찾도록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탈모는 30대 중반부터 진행이 되셨고 원형 탈모는 언제 발견하셨어요? 예, 최근에 미용실 갔다가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원형 탈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봤더니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 예. 그 정도 그 정도 크기시고. 근데 이제 머리가 빠지는 증상은 뭐 우리 남성형 탈모나 원형 탈모나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셔도 좋거든요. 그 남성형 탈모는 주로 뭐 노화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은 남성 호르몬 문제, 뭐 이런 것들, 유전 문제,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남성형 탈모고요. 그리고 원형 탈모는 사실 이제 그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물론 스트레스는 연관이 좀 깊습니다만 뭐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내 몸의 일부를 이제 내 몸이 아닌 걸로 인식을 해서 자꾸 공격을 해서 생기는 게 이제 원형 탈모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접근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생긴 탈모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탈모 환자들 보면은 남성형 탈모가 가장 어렵게 접근은 되거든요. 좀 반응 좀 더디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원형 탈모는 좀 단기간에도 오고, 물론 원형 탈모도 시기를 놓치면 아주 극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자연적으로 한 80% 정도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좀 희망적인 증상이니까 요걸 먼저 조금 상담을 드리고, 요건 단기적으로 요걸 빨리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형 탈모 쪽에 집중해서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위는 어느 쪽이셨죠? 머리 뒤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예, 머리 쪽이고요. 뒤쪽이시고. 네. 보통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 가서 보통 발견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미용실에 갔더만은 머리에 뭐 조금 빠졌다고 그렇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전에도 뭐 청소년기에도 잘 발생되는데, 그럼 예전에도 그런 게 증상이 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없으시고. 예. 그다음에 혹시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게 이제 뭐 원형 탈모가 생기셨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제가 그런 것도 않았고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혹시 손톱, 제가 직접 보면 좋은데 원형 탈모 있으신 분들이 손톱이 좀 뭉개지거나 짧으면서 조금 네모나게 되거나 끝이 갈라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건 잘 그리고 기타 이제 이게 면역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은 알러지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글쎄, 뭐 알러지는
그렇게 잘 모르겠고요. 예, 예. 예, 따로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런 증상 없으시고.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악성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할 때 쓰는 그 기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발생했는지 보통 한 3개월 넘어가거나 아니면 개수가 여러 개거나 또는 아까처럼 뭐 영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손톱의 문제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겪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겪었던 게 재발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거가 크게 없으신 거 봐서는 이런 것들은 좀 치료 예후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데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혹시 드시는 약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혈압약이나 아니요. 뭐 당뇨나 네, 그런 거 약을 없으시고 먹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소화 안 되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소화도 잘 소화도 잘 되시고 변은 좀 어떠세요? 대변은? 변비 기운이 약간 있긴 한데. 약간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심하진 않으시고 네. 뭐 얼굴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은 있으시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붓긴 하는데 예. 그렇게 막 심하다는 심하진 얘기는 않으시고 네네. 잠은 좀 어떠세요? 뭐 자주 깬다든지 아니면 잠이 좀 뭐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잠들기 네, 일을 힘들다든지. 제가 밤에 일을 좀 많이 해서 낮에 좀 이렇게 자는 편이라서 자주 깨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밤낮이 것도 바뀌어 좀- 있고 자주 네네. 깨시고 잠 질은 좀 좋진 않으시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술 담배는 하시고요. 예, 술 담배 하고. 술 담배 다 하시고. 네, 최근에 그럼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최근에요. 예, 뭐 이거 좀 많았죠. 그런 게 있으셨고요. 뭐 어떤 자료에서는 꼭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스트레스하고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 지금 대충 그 증상을 보면은 위로 이제 우리가 열이 좀 뜰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상들이 좀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잠도 그렇고 뭐 변비기가 약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위쪽으로 그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어떤 그 증상을 유발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약 처방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역하고 관련되거나 이런 몸을 전체적인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거는 한약으로 일단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국소적인 그 면역 반응을 유도해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봉도, 벌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용적인 면에서 이제 매선이라고 해서 이제 실을 심어가지고 하는 시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 밑에다가 좀 시술을 받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매선이 들어가면은 실이 남아 있으면서 그 국소적인 혈류순환이나 이런 걸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얼굴이나 머리 쪽 그 질환들은 보통 경추나 이런 데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추나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추 교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보고 뭐 그전에도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은 3개월 정도 보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니까 일단은 이게 치료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를 놓치시면은 이게 번져나가거나 딴 데 생기시면은 난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유의하셔가지고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그 네네, 원형 말씀하세요. 탈모 말고요. 저기 탈모라든지 이런 데에 한약재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건 추천해 주실 만한 건 있으신가요? 예. 상담을 해주시죠. 예. 그 오늘 아까 어성초 잠깐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성초가 아주 그 핫한 아이템이 된 게 탈모에 좋다고 그게 이제 방송을 한번 타면서 탈모하고 차족이랑 녹차를 갖다 발효를 해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방영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요. 그 외에도 요즘에 탈모 샴푸라든지 그 탈모를 진행하는 뭐 헤어샵이나 피부과나 한의원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한약재들을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황기라든지 아니면은 측백엽 뭐 한련초, 뭐 하수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 성분상 그렇게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오히려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
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외용으로 밖에다 쓸 건지 아니면 복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효능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탈모에 좋다 해가지고 먹는데 이거는 발라야지 좋은 건데 드시면은 그게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성분 연구가 위주로 많이 돼서 이제 어떤 그런 동물 실험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한의학의 특징이 이제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아니면 상황에 맞게끔 그런 성분이 안 들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오른다면은 이제 열을 내릴 수 있는 한약을 갖다 배합을 해서 탈모에는 직접적으로 좋은 성분은 아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걸 갖다 그런 상황을 바꿔주면서 이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 아주 미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믿고 아 내가 탈모에 좋은 걸 갖다 이걸 먹거나 아니면 바르거나 했으니까 낫겠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생활에서 이제 그런 걸 갖다 잡아주는 것들 탈모에 안 좋을 만한 발모에 안 좋을 만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교정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적용할 때 오히려 그런데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